안녕하세요. 코비세민입니다. 금일 한 주간의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알아보는 코인 위클리 9회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우선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다시 3만 달러 위로 회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까지 2,000달러 아래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가상자산들이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반면에 메이저 코인 중 솔라나는 지난주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공포 탐욕 지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극도의 공포에 머물고 있지만 12포인트에서 16포인트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코빗 거래소 가격 등락률 차트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은 전주에도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던 위믹스이며 금주 제일 많이 하락한 코인은 메쉬로 전주 대비 40%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외에 순위별로 차트를 준비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위클리 탑3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FTX입니다. 작년에 4억 2천만 달러 펀딩 라운드를 진행하며 국내 삼성전자 투자 자회사인 삼성넥스트에게도 투자 유치를 받은 세계적인 거래소 FTX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FTX는 자사 보유 현금으로 기업 인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2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FTX CEO인 샘 뱅크만은 FTX는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며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잠재적인 기업 인수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TX는 외부 투자 자금 유치 등으로 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30일에는 센트로이드 솔루션스와 비즈니스 협력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트로이드 솔루션은 투자 리스크 관리, 가상자산 거래 정보, 규제 정보 등을 수집해 중개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검증된 보안 감시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센트로이드 솔루션즈는 이번 FTX와의 협업을 통해서 자체 클라이언트를 FTX 플랫폼과 연동해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에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실시간 거래 데이터 등도 빠르게 수집,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FTX는 지난해 레저 X를 인수했고 주식 어플인 로빈후드 지분을 7.6% 취득했습니다. 주식 매매 플랫폼인 IEX 그룹의 지분도 사들였습니다. FTX는 증권거래 관련 기업들을 사들이는 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가상자산 외에 증권 매매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마켓 데이터 제공사인 카이코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FTX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코인베이스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FTX의 점유율은 지난 18개월간 5%에서 44%로 급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라고 찬양받고 있는 FTX의 행방이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많이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ETF입니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8주 연속 하락을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선물 ETF들이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30%에서 60%대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21 셰어스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 출시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26일에 코인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분석가 헨리 짐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21 셰어스는 지난해 7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였지만 SEC는 지난 4월 투자자 보호 부족 등을 이유로 아크21 셰어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SEC는 아크21 셰어스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증권법상 부정행위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SEC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는 승인했지만 현물 ETF는 한 건도 승인하지 않은 채 계속 승인 거부 또는 승인 결정 연기를 거듭하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코인데스크 US에 따르면 SEC는 자산운용사 원리버의 탄소 중립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원리버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ETF에 포함한 비트코인의 탄소 배출량과 같은 양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 폐기하는 게 특징인데요. 지난해 5월 SEC에 신청한 원리버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1933년 증권법에 근거해 신청되었었지만 SEC는 이번에도 1933년
2020년 증권법에 근거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자 보호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원리버 현물 ETF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이번에 시도하는 아크21 쉐어스와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의 ETF 전환에 대해서 SEC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회계 처리 솔루션입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펀드 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투자자들의 회계 처리 및 사무 관리를 위한 자동화 솔루션 특허를 출원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일반 사무 관리 회사에서 출원된 1호 특허로 특허명은 가상자산 회계 처리 방법 및 장치인데요. 우리펀드 서비스는 이번 국내 특허 출원을 계기로 향후 미국 특허 출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펀드 서비스는 디지털 자산 회계 사무 관리의 선두주자로서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투자하는 법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자산 기업 회계 솔루션인 DABAS를 지난 1월부터 상용화했습니다. DABAS는 이번 회계 처리 솔루션 특허 기술이 이미 적용되었으며 신고 수리를 완료한 거래소들이 DABAS를 이용해 잔액 대사 및 전산 회계 감사를 실시 중입니다. 고영배 우리펀드 서비스 대표이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참여자들 모두가 함께 거래 프로세스를 투명화하는 것이 건전한 투자 문화에 매우 중요한 필수 요건이라며 이번 특허 출원을 계기로 향후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전문 사무 관리사로서 입지를 다지고 안전한 투자 시장 문화 정착을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한 주간의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을 알아보는 코인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